번째 경기 도쿄베르디 대 FC 도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도쿄베르디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사이토와 소메노의 측면 스피드를 활용한 전개를 중심으로 공격을 구성하고 있다. 키무라가 중원에서 템포 조절을 담당하며 역습 전환 시 빠른 침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직선적인 공격 성향이 강한 팀이다. 다만 수비 시 300간격 유지가 흔들리는 경우가 잦고 세트피스 실점도 반복되고 있어 클린시트 확률은 높지 않다. 최근에는 공 점유율보다 빠른 전환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지며 중원 싸움보다는 좌우 공간 활용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FC 도쿄 역시 3-4-3 포메이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나카가와와 사토가 좌우 측면에서 빠른 전진을 이끌고 있다. 타와라치 미다는 이성과 최전방을 잇는 연결고리로 활약 중이나 후방 빌드업 시 패스 성공률이 낮고 전개가 끊기는 장면이 많다. 최근 4경기 연속 실점을 허용하며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고 있고 공격진 결정력 역시 리그 하위권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원정에서는 실점 후 멘탈 붕괴가 자주 발생하며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공간을 쉽게 허용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도쿄베르디는 역습 전환의 속도와 사이드 전개에서 분명한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FC 도쿄는 수비 간격 문제와 공격 완성도의 부족이 뚜렷하다. 최근 수비 불안이 반복되고 있는 FC 도쿄의 흐름을 감안하면 이번 도쿄 더비는 베르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득점 가능성은 모두 존재하지만 경기 주도권은 베르디가 가져갈 수 있다. 두 번째 경기 가와사키 대 쇼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와사키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야마다와 이에나가 와키자카의 이선 조합을 통해 유기적인 공격 전개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와키자카의 전방 패스와 세트피스 배급은 위협적이며 홈 경기에서는 점유율과 템포를 안정적으로 조절하며 상대를 압박하는 운영이 가능하다. 수비에서는 라인 간격이 촘촘하게 유지되고 있어 역습 차단과 수비 전환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 공격 완성도와 중원 주도권 모두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최근 3경기 연속 무패 행진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쇼나는 3-1-4-2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스즈키와 후쿠다의 투톱을 활용한 직선적인 전개가 강점이다. 하지만 오노세가 중원에서 압박을 분산시키지 못하면 전방에서 볼이 고립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며 세컨볼 대응력도 다소 부족하다. 수비적으로는 300이지만 측면 커버가 약해 크로스 수비에 취약하며 박스 안 집중력이 떨어지는 장면이 종종 연출된다. 원정 경기에서는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실점이 반복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가와사키는 중원의 점유와 이선 전개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으며 홈에서는 세트피스 포함 다양한 득점 루트를 갖추고 있다. 쇼나는 역습 전개는 빠르지만 수비 커버 범위가 좁고 원정에서는 실점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다.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와 라인 밸런스를 감안할 때 가와사키가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경기 요코하마 FC 대 비셀고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요코하마 FC는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야마다와 코마자와 코마이의 측면 활용 능력을 중심으로 전개 속도를 끌어올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공격에서는 빠른 전환과 전방 압박을 바탕으로 세컨볼을 노리는 패턴이 반복되며 홈 경기에서는 활동량이 많은 전개로 상대를 압박하는 흐름을 만든다. 다만 수비 시 300간격 유지가 불안정하고 측면 공간에서의 크로스 방어력이 약점으로 반복 노출되고 있다. 득점력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리드를 지키는 운영에서는 불안정한 흐름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비셀고베는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에리크, 아사카, 무토의 빠른 전진과 직선적인 돌파를 앞세운 공격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팀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이며 중원 압박과 수비 전환의 속도가 느려 세컨볼 대응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두드러지고 있다.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배경에는 잦은 라인 붕괴와 집중력 부족이 있으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심해 실점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공격 자원들의 개인 기량은 있지만 조직적인 움직임이 정립되지 않아 무위로 그치는 장면이 많다. 요코하마 FC는 전개 속도와 압박 구조에서 분명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홈에서는 경기 주도력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비셀고베는 수비 밸런스가 무너진 채 전술적 일관성을 잃고 있어 후반부로 갈수록 흔들리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흐름상 요코하마 FC가 좀 더 안정된 운영으로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경기 니가타 대 후쿠오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니가타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세가와 미야모토의 활동량과 오노의 배급력을 중심으로 측면 전개와 직선적인 플레이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팀 밸런스가 무너져 있고 라인 간격 유지가 불안정해 중원과 수비 사이 공간이 자주 벌어지는 문제가 있다. 수비 시 세트피스 실점 비율이 높으며 후반 체력 저하와 집중력 붕괴로 인해 역전패를 당하는 경우가 잦다. 공격적으로는 단순한 롱볼이나 크로스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득점 루트의 다양성도 부족한 상황이다. 후쿠오카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후지모토이 전방 침투와 자에디의 결정력을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하고 있다. 키타지마는 중원에서 수비 안정과 볼 배급을 모두 수행하며 수비 전환 속도도 리그 중위권 이상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원정 경기에서도 수비 조직력이 안정되어 있어 쉽게 실점하지 않으며 역습 시 공간 활용 능력과 침투 타이밍이 탁월하다.
수비적으로는 박스 안 수비 집중력이 높아 니가타의 단조로운 공격 패턴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다. 니가타는 공수 간격 조절 실패와 후반 집중력 저하로 인해 리그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공격 패턴도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후쿠오카는 수비 조직력이 탄탄하고 역습 전개가 날카로워 니가타의 단조로운 공격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전력차와 수비 집중력의 차이가 이번 경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다섯 번째 경기 나고야 대 요코하마 F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나고야는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마테우스, 아사노, 모리시마의 전방 삼각 조합을 활용해 직선적인 공격 전개를 시도하고 있다. 측면 전환과 빠른 침투에서는 강점을 보이고 있으나 중원 배급이 매끄럽지 않아 공격의 템포가 종종 끊기며 박스 안 연계에서도 효율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수비적으로는 300간격 조절 실패로 인해 측면 공간을 자주 내주며 라인 전환 속도도 느려 세트피스나 크로스 상황에서 실점이 반복되고 있다. 리그 19위로 하락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경기 중반 이후 집중력 저하와 수비 조직의 일관성 부족이다.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4-4-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이안 마테우스와 아마노준의 유기적인 전개를 중심으로 하프 스페이스 활용을 극대화하고 있다. 안데르손 로페스는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을 동시에 갖춘 자원으로 중원에서의 전진 패스 연결이 원활할 경우 전방에서의 파괴력이 배가 된다. 수비에서는 라인을 낮게 유지하면서도 측면 커버가 안정적이고 후방 빌드업 시에도 실수가 적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하다. 최근 상승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점 억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나고야의 단조로운 공격 패턴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나고야는 마테우스와 아사노의 활동량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공격 전개와 수비 커버에서 반복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하프 스페이스 활용과 중원 배급 안정성에서 분명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수비 밸런스도 나고야보다 우월하다. 전체적인 경기 구조상 마리노스가 경기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 여섯 번째 경기 교토상가 대 가시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교토상가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라파엘 엘리아스, 하라, 마츠다의 유기적인 전방 전개를 통해 높은 활동량과 직선적 돌파를 강조한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마츠다는 중원에서의 볼 운반과 전환에 강점을 보이며 라파엘 엘리아스의 결정력도 최근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컵대회 포함 최근 3연승을 기록하며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고 홈에서는 빠른 압박과 세컨볼 회수가 강의 흐름을 쉽게 넘겨주지 않는다. 수비에서는 박스 안집중력이 향상되며 실점률도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상위권을 노릴 수 있는 흐름을 갖추고 있다. 가시와 레이솔은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나카마, 고이즈미, 카키타의 전방 조합을 통해 높은 점유율과 조직적인 전개를 이어가고 있다. 고이즈미는 중앙에서 공격 전환을 주도하고 있으며 측면 윙백의 크로스와 박스 안 침투가 동시에 전개되는 다이내믹한 패턴이 강점이다. 하지만 수비 시 309조의 전환이 느려질 때 실점 가능성이 존재하며 최근 원정에서는 상대 빠른 전환에 흔들리는 모습도 노출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교토의 기세와 홈 경기력을 얕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교토상가는 최근 3연승 속에 경기력과 집중력 모두 개선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홈에서는 강한 압박과 전개 속도로 상대를 흔드는 모습이다. 가시와 레이솔은 빌드업과 패턴 공격에서는 완성도가 높지만 전환 수비와 측면 대응에서는 약점을 안고 있어 교토의 빠른 전개에 고전할 수 있다. 전반적인 흐름과 심리적 우위를 고려하면 교토상가의 우세한 경기가 예상된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